역학을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낸다고 자부하고 있는 역학 전문가 덕현입니다. 자, 오늘은 명리학에 대한 그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명리학 처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내 사주에 자기 사주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이제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재성이 돈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내 사주에 그래서 이제 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없는 분도 계시는데 있는 분은 '아 내 사주에 재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없는 분은 '내가 재물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재성이 과연 돈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인제 보았을 때 현실에서 굉장히 현실과 다른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물운을 보기 위해서는 또 내 팔자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돈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제 명리학에 대한 원리적 이해와 그다음에 재물이라는 것, 실질적인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재물이 어떻게 벌리고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되는가 요런 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상호 이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명리를 통해서 돈이 언제 벌리는지를 잘 알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제 텍스트에서 보시면은 이 재성이라는 별이 인제 나오게 되죠, 재성. 예. 재성이 인제 재물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인제 돈이다 요렇게 재물의 별이다 요렇게 인제 배웠기 때문에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은 돈이 있고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재성이 돈이다라고 되어 있는 고전 텍스트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주의 이제 격이 중요하다. 격에 의해서 부귀빈천이 정해진다는 그런 어떤 내용의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분화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필요한 어떤 글자가 투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부귀빈천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은 사주의 용신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용신이 투출되었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부귀빈천이 정해진다라고 인제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봤을지라도 지금 인제 현실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응용해서 '현실에 맞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한 가지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재성만이 돈이다.'라는 이런 논리. '이것이 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제 현실에서 임상을 했을 때 맞지 않은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냥 사주를 한번 살펴봐도 일반적인 사주에서 봤을 때 자 요 사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재성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재성이 나와 있으면 과연 이 사주가 부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전혀 부자가 아닙니다. 자, 또 넘어서 보면은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없잖아요. 예. 이 사주 같은 경우에 재성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 사주는 평생 돈이 없을까?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니까 이런 케이스를 보고 '역시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다.' 이렇게 또 믿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재성이 없는 케이스죠. 예. 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주는 지금 자기 사업하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물론 뭐 '운에서 재성운이 왔기 때문에 뭐 돈을 벌었을 거다.' 이렇게 또 논리를 꿰맞출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어떤 재성이 없는데도 돈을 잘 벌고 잘 사시는 분들의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분은 재성이 있죠. 예, 재성이 있죠. 이분은 뭐 재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는 것도 뭐 중산층 이상 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뭐 재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도 재성이 있죠. 예. 식신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재성이 있는데 왜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부분을 봐도 '재성이 반드시 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 드린 사주 중에 뭐 거부 사주는 없습니다마는 뭐 재성이 다 없는 경우를 찾기가 좀 힘들죠. '웬만하면 다 하나씩은 들고 있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도 인제 재성이 투철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 예.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이분도. 예. 그냥 이분은 재성이 또 오히려 굉장히 많은 케이스죠. 예. 이분도 아주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통 평범한 일반 가장 정도 능력을 가진 수준의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재성과 재물의 관계는 반드시 일치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화를 시키게 되면은 반드시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비식재간인이 있습니다. 예. 비식재간이 있는데 특정 이 재성만 돈이다, 나머진 돈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삶을 이루는 이게 오성이지 않습니까? 이 오성은 우리 모든 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것은 경쟁자, 동업자, 협력자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많이 안다. 사람을 많이 안다 하는 것은 내가 경제적 가치, 잠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식상은 재능이다. 그러면은 이 재능을 어떻게 펼치느냐, 내 재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버는 수준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경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재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알고 있지만 재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사회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제 정치가 여기 포함되는지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정치에서도 이제 경제적 분야, 정치, 경제, 예, 사회 뭐 이런 분야에 내가 활동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회적 활동 요소, 이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거나 또는 내 직업을 말합니다. 예, 이 또한 돈이 아니라고, 경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다. 라이센스다. 이 또한 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이다. 이 또한 내 경제를 이루는 바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십신을 모두 경제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성만을 돈으로 보게 되면은 '재성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글자를 갖다가 이것이 인제 재물을 경제를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보게 되면은 재성이 없이 돈을 버는 것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다못해 직장만 잘 잡아도 이게 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뭐 능력이 특별히 재능이 없어도 부모한테 뭐 "부동산 물려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친구가 많다, 아는 사람이 많다, 내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인기를 얻었다. 이런 것도 인제 경제적인 큰 힘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요즘 뭐 유튜버들 이렇게 광고도 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비경겁제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내 재능 하나만 특출나도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도 그 노래와 춤 이거 하나만으로 억만장자가 됐으니까 재능 하나만 잘 써도 그것이 경제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이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인가라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그 사주마다 어떤 그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그 사람이 특출나게 쓸 수 있는 글자, 돋보이는 글자 또는 강하게 들어있는 글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식상이 특출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재능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자기 재능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기술만 좋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자, 기술을 중심으로 이 주변의 나머지 글자, 나머지 요소들이 이 글자를 어떻게 꾸며주고 있느냐,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꾸며주느냐의 요소는 음양오행적 요소로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음양오행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음양오행은 잠깐 좀 접어두고요. 오늘은 이 육친에 관한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상이 내가 잘 쓰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뭐 재능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돈이 되느냐, 부자가 되느냐, 뭐 딱 여러분 뭐 경험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잘 그리면 내가 어디 뭐 예술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이렇게 전시회에 나가서 입상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주변에 도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했을 때 내 기술이 빛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글자 하나 좋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음양오행의 조화이죠. 음양오행의 조화이고, 음양오행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계절과 시간에 걸맞는 환경이 갖춰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음양오행을 잘 갖췄다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재물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주를 봄에 있어서 재물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에 재성만을 쳐다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물운을 잘 보기 위해서는 명리적인 이제 연구도 필요하지만 일반 우리 사회적인 경제적인 돈에 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에 대한 이해는 없고 돈은 갖고 싶은 경우라면 별로 뭐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운만 바뀌어 가지고 나한테 이제 좋은 운이 와서 돈이 언제 벌리냐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화폐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이제 찍어서 이렇게 내가 그 화폐라는 게 교환 가치죠.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돈이 이제 많다 적다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인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에너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환 가치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리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물질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에너지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잘 벌려고 할 때 잘 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돈을 잘 벌려고 하면은 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예의도 갖춰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나만의 어떤 특정 기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또 관리하는 능력도 또 필요하고요. 또 이 세상 돌아가는 사회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쪽에 정보도 자기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돈일수록 더 많은 정보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돈을 덜 벌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이런 어떤 큰 역량을 갖춘 사람이 다양한 어떤 역량을 갖췄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요소로 보아서 단순히 그냥 재성만 돈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적은 거죠. 다양한 그 사람의 능력이 모여서 운이 또 결합되는 것이죠.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회적인 요소 환경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가령 내가 그 일을 아무리 잘해도 시대가 맞지 않으면은 실패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요. 내가 사회적 환경을 바꿀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 놓는 문화나 뭐 패러다임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에 마침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인제 맞아떨어졌단 말이죠. 내가 하는 스타일과 방식과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 인제 비로소 내가 인제 큰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그것에 대해서 갈고 닦아 놨다든지 또는 많이 준비해 놨다든지 이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운이 와 봤든들 뭐 '크게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사람이 평상시에 오행의 조화를 두루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평상시에 열심히 사는 분인지 또는 그냥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해서 집중해서 사는 분인지 요런 요소를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뭐 한 가지 요소만 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못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 해서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가 이 한 가지에 매진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시대인지 아니면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좀 더 유리한 세상인지 이런 것은 계속 왔다 갔다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 이분이 요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재물적으로 충분히 충만해질 것이다.'라고 인제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인제 그 여러분들이 인제 재물운을 보시려고 하면은 돈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명리 공부만 하면은 재성을 쳐다보고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뭐 용신운이 들어오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가 이해는 없는 상태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부모 잘 만나면은 돈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내가 재능만 좋아도 요즘 뭐 이를테면은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물론 연예적 능력만 있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연예적인 그 능력만 있는 분들이 뭐 물론 이제 인기를 얻어서 출세를 하지만 또 사업적 능력까지 있는 분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자기 재물을 크게 키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양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쪼금 더 자기의 그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그 사람의 재물운은 모든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이것에 대한 집합체적인 결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인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한 번 이렇게 운을 받아 가지고 '큰돈을 번다.' 이런 것들도 좀 잘못된 견해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로또를 맞으신 분들이 그걸 통해서 삶이 바뀌는 케이스보다는 다시 예전보다 더 못한 케이스로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뭐 한 번 운이 좋았기 때문이죠, 한 번. 예 살면서. 그러니까 그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락으로 타락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물운이 예를 들면 내가 뭐 요즘 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몇백억 그냥 몇백억 억 하는데, 자 몇백억을 벌려고 하는 것은 명리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운이 좋아서 절대 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 예를 들면은 세운에서 뭐 1 년, 2 년, 3년 이렇게 운이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백억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령 번다 하더라도 그 돈은 뭐 3년 만에 벌었다, 5년 만에 벌었다 이러면은 그 돈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아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계속 돌면서 몇 바퀴를 돌면서 수년에 걸쳐서 계속 회전을 하면서 그 돈의 규모가 점점점 커져서 이렇게 일어난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부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시적인 것들은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운에서도 보면은 일시적으로 한번 온 세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오래 머무는 돈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고요. 대운에서 이를테면은 뭐 한 20년 좋았다.
보통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년 대운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억대 정도로 갑니다. 예. 그다음에 20년 연속해서 좋았다. 중요한 건 연속이에요. 한 번 좋고 한 번 나쁘고 10년 좋고 10년 나쁘고 10년 좋고 10년 나쁘면은 나쁜 시기에 돈을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운이 좋아진다 그래도 다시 억대. 또 까먹었다가 1000대로 까먹었다가 다시 억대. 이렇게 인제 가니까 큰 부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들어오는 운이 좋았다. 10년 대운이 그러면 억대. 그다음에 두 번째 대운 이어져서 좋아졌다.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10억대. 그다음에 30년 좋았다. 그러면 100억대, 100억대에서 1000억대까지 나간다. 사람의 인제 그릇에 따라서.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이라는 것도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고 또 경제학적 논리로 보아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제 굴러서 그 복리의 힘에 의해서 커졌을 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요런 이론을 알고 제가 인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인제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에게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재물운을 보기 위해서는 사회적 사주 전체의 구성을 보아야 한다. 네. 두 번째 재물운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돈이라는 게 어떻게 벌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커야 된다. 세 번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좋은 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것이 더욱 복리적인 힘을 가져서 큰 겁으로 나가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사업이 잘 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재벌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사주에서 돈 얘기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이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